너가 날 외롭게 만들어서 그런 거잖아. 너가 나한테 잘했으면 내가 왜 한눈 팔았겠어. 안녕하세요, 홍차입니다. 오늘 할 이야기는요, 호구 잡히지 않는 법에 대해 가져왔습니다.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, 못쏠분들 많으시고 착하신 분들 많은 거 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. 첫 번째입니다. 만나지지 않으면 포기하세요. 미련 갖지 마세요. 대부분 호구 잡히시는 분들은 상대방이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걸 알면서도 내가 만나고 싶어서, 내가 어떻게든 해보고 싶어서 괜히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지면서 연락을 해보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리고 그거를 상대방이 눈치채고 이거를 좀 이용해볼까 하는 그 상태가 됐을 때 호구가 잡히는 거거든요. 이 만나지 않으면 바로 포기하시는 게 맞습니다. 상대방이 나를 거절한 거예요. 연인 사이라는 게 우리가 랜선 연애할 것도 아니고 실제로 만남을 해야 발전이 되고 뭐가 될 거 아니에요. 만나지지 않는다라는 거는 애초에 상대방이 나를 그 이상으로 갈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. 그걸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. 근데 뭐 때문에 포기를 못하냐? 전화가 잘 되거나 너밖에 없다라고 표현을 한다거나 넌 특별해 라고 표현을 한다거나 카톡을 하면 카톡은 잘 돼 이런 이야기들을 막 듣는 거야.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런 말 못하는데 너한테는 할 수 있다. 이거를 만나서가 아니라 전화 같은 걸 통해서 한다는 거죠. 그걸 듣고 만나지지 않는 건 이유가 있을 거야. 그 친구도 사연이 있겠지. 바빴나 보지 하면서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.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얘기를 들었고요. 전화를 몇 시간을 했든 카톡이 얼마나 잘 되든 카톡으로 막 셀카 보내주고 뭐하냐고 물어보고 밥 먹은 사진 보내주든 안 만나지면 끝입니다. 그 사람들은 딱 거기까지만 하려고 하는 거지 그 이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. 두 번째입니다. 상대방이 이런 멘트를 나눕니다. 갖고 싶어? 먹고 싶어? 근데 이 먹고 싶어가 너랑 같이 먹고 싶어가 아니에요. 아, 나 지금 배고파서 배라 먹고 싶다. 배민으로 보내주면 좋을 텐데. 누가 기프트콘 보내주면 좋겠다. 이런 식의 이야기예요. 그리고 뭐가 필요하다. 이런 거 사줄 수 있냐? 상대방에 맡겨놓은 적 없는데 맡겨놓은 것 마냥 행동을 할 때, 이런 말을 할 때도 의심을 해야 합니다. 돈을 쓰게 만들거든요. 대놓고 나한테 돈 좀 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. 그냥 나 너 지금 배고프다. 나 베라 시켜 먹을까? 베라 시켜 먹으려고 하는데 너무 비싸고 돈도 없고 나는 가끔 남자친구가 막 베라 같은 거 깜짝 선물로 해주는 게 너무 좋더라.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. 금액은 중요하지 않아요. 이게 1,000만 원이든 3만 원이든 중요한 게 아닙니다. 상대방이 사줬으면 하는 의도를 가지고 한다면 그거는 의심을 해봐야 되는 행동입니다. 만나진다면 또 내가 또 그러면 뭐 쌍방으로 어떻게든 하겠지 하는데 이렇게만 말하고 1번처럼 안 만나진다. 절대 안 되는 거예요. 10,000원, 20,000원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10만원, 20만원 되고 그 다음에 40만원, 50만원 되는 거예요. 조금씩 뭘 하다 보니까 내가 뭔가 계속 주고 있는 거야. 이럴 때도 조금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. 세 번째입니다. 본인 필요할 때만 연락하면 포기하세요. 사람 사이에서 사실 평상시에는 연락을 잘 안 하고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리고 저는 그 관계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내가 마음이 없고 상대도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비즈니스적으로 서로 도와줄 땐 도와주는 친구 관계에서 그렇게 해주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, 저는.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마음이 있는 걸 상대방이 알고 있는 상태야. 요럴 때입니다. 내가 좋아하는 거를 상대방이 알고 있어요. 근데 그 사람이 필요할 때만 나를 찾아요. 그리고 평소에는 씹습니다. 이러면 내가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고 어느 정도는 좀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. 평소에는 다 씹어놓고 자기가 원할 때만 연락이 된다라고 하시면은 요거는 좀 포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그 상대방은 나랑 뭘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. 이런 거 단호해지지 못하면 못 벗어나요. 세상에 여자는 많고 남자는 많거든요. 근데 여러분들이 한 사람한테 이런 행동들이 계속 꽂혀가지고 반복되게 되시면은 벗어나지 못합니다. 탈출을 잘해야 돼. 맞아. 탈출을 잘해야 돼. 네 번째입니다. 상대 잘못일 때 내가 미안해하지 않깁니다. 내가 잘못하고 진짜 하나도 아니야. 상대가 잘못하는데 상대방이 내 탓만 해. 근데 그때 내가 미안해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만 하면 난 미안해하고 있어. 뭐만 하면 내가 다 잘못했고 뭐만 하면 내가 문제야.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나를 피폐하게 만드는 행동이라 절대 추천하지 않아요. 내로남불도 포함인데 너는 여사친 만나지 마 라고 했는데 본인은 남사친 만나. 내 마음이 컨트롤 가능한데 너는 너 마음이 어떨지 내가 모르잖아. 난 내 마음 내가 컨트롤 가능하다니까. 그리고 내 남사친은 확실해. 우리는 친구 사이야. 근데 너는 네 여사친은 너한테 마음이 있을 수도 있잖아.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.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. 진짜 극단적인 예를 들면은 바람 피는 경우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바람을 폈어요. 근데
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가 날 외롭게 만들어서 그런 거잖아. 너가 나한테 잘했으면 내가 왜 한눈 팔았겠어. 거기서 미안해 하면 진짜 호구되는 겁니다. 내 잘못의 원인을 상대에게 전가하는 경우 많죠. 이런 경우는 단호하게 지금 우리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 라고 얘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. 미안하다. 내가 그러지 않았으면 너도 그러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. 마지막입니다. 조건부 행동을 언급하면 의심해보기입니다. 땡땡아, 땡땡이가 나 밥 사주면 이번에는 안아줄게. 땡땡이가 뭘 해주면 내가 이걸 해줄게.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. 여러분, 연애랑 사랑은요 생각보다 희생적인 부분이 좀 들어있어요. 사랑해보신 분들은 다 이해를 할 텐데 내가 이 사람한테 주고 싶은 감정이 많이 들지 내가 이 행동을 해준다고 표현하지 않아요. 내가 하고 싶은 거지. 내가 했을 때 상대가 100% 나한테 돌아와주길 바라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어떠한 조건을 걸면서 연애하지 않아요, 보통. 사랑하게 되면 어쩔 수 없거든요. 내가 못해줘서 미안할 수는 있어.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가 이거 해주면 나도 이거 해줄게.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야. 계산적인 행동이 나온다? 혹은 상대가 나한테 주는 게 정말 항상 조건들이 걸려있다? 내가 뭘 해야만 상대방이 나한테 뭘 주려고 한다? 이럴 때는 의심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. 내가 너 만나준다라는 의식이 깔려있는 행동이야. 맞죠? 너가 이거 안 하면 나도 안 해줄 건데? 이런 태도들 당연히 의심해봐야 됩니다. 이거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닐 수 있어요. 어떤 걸지는 모르겠지만 뭐 본인의 자존감이든 그건 이제 우리가 사연이나 사람마다 다르니까요. 그런데 적어도 이 친구가 나를 사랑하는 건 아닐 수 있거든요. 그리고 내가 그 말을 듣기 시작하면 결국 그 친구한테 조정당하는 게 됩니다. 내가 그런 거에 익숙해지면요. 일방적으로 줄 수 있는 감정도 어렵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것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. 연애가 하고 싶으면 연락해. 오늘 이렇게 호구 잡히지 않는 법 5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. 어떻게 보면은 연애를 할 때 혹은 누군가를 만날 때 조금 더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. 만만해 보이면 호구 잡히는 거예요. 만만해 보이지 않도록 행동을 하는 거죠. 이런 행동들만 없어도 통은 가요. 보통 보면은 호구 잡히시는 분들이 반복하더라고. 이 여자를 만나도 똑같고 저 여자를 만나도 똑같고 저 남자 만나도 똑같고 이러더라고요. 근데 그게 보통은 내가 너무 상대한테 휘둘리거나 단호하게 하지 못하거나 혹은 버려질까 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. 어쨌든 우뚝 서 있고 상대한테 할 말을 할 줄 알아야 호구 잡히지 않는다는 겁니다.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. 너무 예뻐 자꾸 보게 돼 네 눈, 코, 입부터 목소리, 눈웃음까지 심장이 나대 볼 때마다 너무 짜릿해